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 여름에 위험 자산을 매도하고 금과 같은 안전 자산 쪽으로 다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우와 S&P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조정 양상이 펼쳐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유로 지금 꼽고 있는 게 바로 연준의 금리 인상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일단 여름부터 강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전망들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망 자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의 전망이 맞은 적이 있어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망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최대한 뒤로 미룰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2분기 경제 지표가 지금 5월이 넘어가고 있어서 4월달 지표가 대부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부진하죠. 지금 소비 심리 예상외로 굉장히 부진했고요. 산업 생산도 부진하고요.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미국 경제를 좋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는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받는 양상이고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만약에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미국 경제를 그동안 하나도 모르고 있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설비 가동률이나 최근에 산업 생산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유가가 급락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의 가장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릭 관련주들이 전부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릭 수가 줄어들면서 그와 관련된 셰일가스 관련 설비들이 줄어든 것이 최근 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시장이 큰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오버센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결국 QE가 도와줬다.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QE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제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고용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 지표에도 함정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과거 대비해서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추가적으로 QE를 더하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립서비스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QE까지 해서 미국 경제에 불을 붙이겠다라는 그런 논리는 글쎄요, 어디서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만의 그런 논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있는데요. 소매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메이시스 같은 종목군들이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실적도 그냥 예상했던 정도였는데 오히려 조정받았던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홈디포 같은 경우에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주택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조정받았던 디아로튼이 3일 연속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레나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표 부진 같은 것들이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경기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인플레 상승 같은 것들도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앞으로 이제 금리는 못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슈퍼엘니뇨 같은 것들이 만약에 와서 곡물 가격 같은 것들이 만약에 폭등하게 된다면 의외로 시장의 물가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금리 상승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렌트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가의 상승 속도는 시장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도 오늘 에바스 총재 얘기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당겨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QE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려감이 커지면서 잔인한 여름이 정말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미리 위험 자산들을 팔고 떠나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시장 전체가 잔인한 여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도 물음표입니다. 대신 부실한 종목은
잔인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여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시쳇말로 레벨이 다른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도 어떻습니까? 아모레퍼시픽과 뭐 화장품에 참여한다는 조그만 중소형사들까지 같이 움직였고요. 최근의 수익률은 이런 중소형사들의 흐름이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도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 A등급 이상의 미국의 회사채는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AAA 등급, AAA 등급과 A등급의 차이는 엄청난 격차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워낙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뭐 개나 소나 다 금리가 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 개나 소는 분명히 잔인한 여름이 오게 되면 시장이 뭔가 흔들릴 만한 위치가 오게 되면 추풍 낙엽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도 이것을 반영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조정 가능성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부실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시쳇말로 작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테마주였고 만약에 부실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게 해외 자산이든 국내 자산이든 상관없이 펀더멘탈이 부실한 종목에 대해서는 여름 이전에 충분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시세의 끝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견실한 종목인지 10년, 100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뭐 10년이 아니라 뭐 5년도 채 버틸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지금 시세에 상관없이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한 종목들은 죽음의 여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섬뜩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LED 종목들이 이러한 부실한 종목들이 있지 않을지부터 일단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LED 종목들을 일단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LED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부터 일단 진단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크리의 주가를 보시면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크리의 일봉인데요. 계속 지금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양상이죠. 뭐 오늘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급등한 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최근엔 거의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추정치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장 전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왜 그러냐? LED 패키징 업체의 전반적인 연간 성장률이 제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명 시장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제 위를 비치고 있는 이 조명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지만 LED 패키징이 뭡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든 TV에 들어가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컴퓨터에 들어가든 이런 패키징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시장 성장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모바일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성장률이 제로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TV 쪽에서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고 공급과잉에 빠지고 있는 일부 컴퓨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LED 패키징은 여전히 가격이 하락세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가격도 작은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아무리 약진해 봐야 TV하고 컴퓨터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 LED 패키징 쪽의 전반적인 흐름이 안 좋아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주가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는 크리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전체 LED 패키지에 대해 가격이 하락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서울 반도체도 앞으로 크게 상승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패키징 업체의 매출 증감률을 보시면요.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가운데 표시되고 있는 이 파란 선이 평균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부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중국은 모두 아웃퍼폼하고 있고 한국은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닥을 헤매고 있는 최근의 서울 반도체의 흐름과는 조금 달리 중국의 사난이라고 하는 종목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가 올라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조명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이 조명시장의 성장을 우리 업체가 가져갈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중국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서울 반도체도 조명시장의 성장을 가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치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도 이제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순수 조명의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예상이 맞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
그동안 삽질하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드디어 어느 정도 예상치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실적 예상치를 최대한 바닥으로 낮춰놓으니까 이제 서울 반도체의 실적이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그나마 예상했던 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추정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서서히 신뢰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그냥 워낙 뭐 무조건 시장 좋다 해서 끌어올려 놨으니까 전혀 못 믿을 밸류에이션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는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밸류에이션만 비싸지 않으면 어느 정도 매력도가 생기고 있다라는 결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실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봤을 때 서울 반도체의 지금 밸류에이션의 위치가 어디냐? 역사적인 저점 수준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배 아래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반도체가 과연 PBR 2배를 갈 수 있는 성장 종목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단순하게 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저점이긴 하지만 지금 아주 싸다. 그래서 절대 저평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서울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기로 가져가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단기적인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고요. 단기적인 반등에 그런 잔파도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 사셨다가 짧은 수익률을 누리고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자동차 시장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믿고 현재 가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고요. 또 이미 고점에서 물려서 많은 손실이 난 분들은 현재 구간에선 괜히 다른 종목 옮겨 탔다가 2배로 까지는 것보다는 현재 이 종목의 위치가 이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니까 현재 움직이시기보단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승부는 저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일단 하반기까지 기다리면서 좀 더 소극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역시나 또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여름에 대한 조정론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죠. 네, 어제 우리 시장도 온도차가 심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미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선 전략 함께 하시죠.